우리가 이제 어제 공부한 게 이런 거죠. 오스냅 사용하는 거. 직접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Shift 키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는 거, 그 다음에 세팅에서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오스냅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얘예요. 얘가 가장 좋아요. 세팅에서 자동으로 사용해 주는 거.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직접 입력하세요. 얘가 속도가 제일 느려요. 이해되시죠?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명령어 선택하고 속도가 느려요. 근데 타이핑에서 쓰는 게 속도가 더 빨라요. 처음에는 느려요. 처음엔 제일 느려요. 타이핑하는 게. 근데 타이핑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번하고 1번을 써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제가 어떤 오스냅을 쓰는지 모르잖아요. 저렇게 하면. 그래서 2번을 씁니다. 근데 저 따라서 2번 쓰시면 안 돼요. 실력이 안 늘잖아요. 여러분들 실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하고 1번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손 키보드, 오른손 마우스. 그죠? 이 왼손 가지고 적어도 150타 이상 치셔야 돼요. 전체 키보드를 혹은 이 명령어만 가지고 150타 이상 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F자하고 J자를 보시면 요철이 있습니다. 키보드에 F자하고 J자에 요철이 있어요. 그죠? 무슨 요철이죠? 원래 F자가 왼손 검지 자리예요. F가 왼손 검지고 J가 오른손 검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키보드를 놓으면 딱 맞아요. 검지가 이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두 줄. 그러니까 F하고 G를 검지가, 왼손 검지가, 그 다음에 J하고 H가 오른손 검지가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손 엄지손가락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돼 있고요. 원래 타이핑하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저 때는 컴퓨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좌판은 많은데,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프로그램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아래 한가에 가면 그 타이핑 프로그램 있죠, 오라. 그게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걸로 많이 익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응용을 할 겁니다. F자는 여기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J자가 중지손가락. 그러면 손가락이 딱 맞아요. 그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스페이스바를 담당하면 됩니다. 그럼 대략 키보드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다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 잘 안 쳐요. 엔터와 스페이스바는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첫 시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스페이스바가 한 칸 띄우기죠. 명령어는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바하고 엔터는 똑같이 입력입니다. 언제 스페이스바나 엔터가 기능이 갈리냐면 문자 쓸 때요. 얘도 문자 쓰기가 있어요. 캐드도 문자 쓰기가 있습니다. 문자를 쓸 때 엔터는 줄바꿈이 되고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가 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양손으로 써야 돼요. 근데 명령어 같은 경우는 한 손만 쓰셔야 됩니다. 그게 편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숫자 같은 경우 위에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도 숫자판이 있단 말이죠. 그 숫자 5번 키 보세요. 요철이 있을 겁니다. 원래 그 키가 어디냐면 오른손 중지 손가락 자리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왼손 중지로 잡으시면 금방 위치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중지 손가락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9. 그죠? 그러면 키보드의 좌판을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키보드 좌판을 외우시고, 가급적이면 명령어 타이핑해서 쓰시고, 그래야 타이핑 속도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과장 달고 움직일 때인데, 이제 부장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셨어요.
딱 입사했더니 고등학교 선배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장님이. 누가 그렇게 타이핑해서 쓰냐 그러더라고요. 반나절 딱 지켜보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본인 그 설계하는 것보다 더 빨랐거든요. 타이핑 속도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딱 지났더니 야, 명령어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뭐냐? 거꾸로 물어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사하다 보니까 명령 어지간한 건 잘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위에 리본 메뉴가 더 편한 것들이 있어요. 서클 같은 경우도 명령어 구조를 알면 그냥 커맨드로 쓰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리본 메뉴 쓰셔도 돼요. 저는 그 빠른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타이핑해서 쓰게 했어요. 리본 메뉴 못 쓰게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젊었을 때나 그런 거고 지금은 그냥 도면 빨리 그릴 수 있으면 뭐든 다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왼손으로 키보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쓰시는데 최대한 빨리 그리실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시면 돼요. 근데 특히 저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이 느려요. Shift 누르고 오른 버튼 누르고 명령 선택하고 다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느려요. 저거는 보여주기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용입니다. 근데 제가 저거 쓴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거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왜냐하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현장에서는 1분 1초라도 도면을 빨리 그려야 되는데 속도 느린 사람, 그러니까 손 느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손 느린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빨리 정확하게 그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쓰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어는 대문자만 씁니다. end, mid, center, quad, tangent, intersect, perpendicular.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탄젠트가 접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습하던 것 중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중에 여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있죠? 접선, 접선, 접선이죠? 이 선에 접하고 클릭, 이 선에 접하고 클릭, 여기 선에 접하고 클릭. 맞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여기 3포인트요. 첫 번째 점, 탄젠트. 두 번째 점, 탄젠트. 세 번째 점, 탄젠트. 어떤가요? 결과 똑같이 나오나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가 3포인트의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쓰려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되게 느렸죠, 그죠? 서클 3P 쓰고 탄젠트하고 클릭하고 다시 탄젠트하고 클릭하고 탄젠트하고 클릭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리본 메뉴에 끄집어 놓은 겁니다. 이거 메뉴 바꿀 수 있어요. 메뉴를 우리가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해 놓은 겁니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는 이렇게 보시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를 실행하면 이렇게 스크립트로 이렇게 떠요. 3P, 3포인트 실행해 주세요. 첫 번째 탄젠트 오브 서클, 그래서 탄젠트 2. 퍼스트 포인트 온 서클이죠. 이거 3포인트 할 때 나오는 명령어입니다. 탄젠트까지 자동으로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다시 탄젠트가 또 붙어요. 또 클릭하면 탄젠트가 또 붙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명령어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로 한번 해보시고 3포인트를 하시는데 각각 탄젠트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간격 띄우기죠. 옵셋. 지정한 거리만큼 띄워서 복사하기. 그 다음 트림은 자르고 익스텐드는 연장하고. 이때 트림과 익스텐드는 퀵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8 버전까지는 스탠다드 모드입니다. 오토캐드 2018 이하 버전은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퀵 모드가 들어온 건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CAD를 취업을 딱 나갔는데 아래 버전이다 그러면 스탠다드 모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입사했는데 최신 버전이다 그러면 그냥 퀵 모드 쓰시면 돼요. 퀵 모드가 많이 편하거든요. 회사에다가 이야기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전에 잠깐 얘기에 나왔었는데 에듀케이션 버전이 있어요. 그죠? 에듀케이션 버전은 학생용 버전을 에듀케이션 버전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학생들을 위한, 여러분처럼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버전이 에듀케이션 버전입니다. 근데 에듀케이션 버전을 상업용으로 쓰면 스탬프가 찍혀요. 도장이 이렇게 쭉 찍혀요. 근데 그 도장이 안 지워져요. 도면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버전에서 작업한 걸 여기 있는 일반 버전으로 딱 오픈하잖아요. 그럼 스탬프가 찍혀요. 그래서 그 스탬프가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교육용은 교육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쓰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간혹 에듀케이션 버전 구해가지고 실무에서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게 이제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상업용으로 못 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과제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면을 볼 때요, 어떻게 보시냐면 전체를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도면 설계하는 건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화상 그려보셨죠? 얼굴 그려보셨죠? 안 그려보셨나요? 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얼굴 그려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미술 때 자화상을 그려봤던 기억이 있는데, 얼굴을 그릴 때요, 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그리는 방법, 눈썹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요. 오른 눈썹, 그 다음 왼 눈썹 자세하게 그리고, 오른 눈 자세하게 그리고, 왼 눈 자세하게 그리고, 그 다음 코 디테일하게 그리고, 입 디테일하게 그리고, 얼굴 윤곽 그리고. 맞나요?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아니면 러프하게 얼굴 윤곽을 그리고 등분해서 눈, 코, 입 자리를 대충 러프하게 그리고 그 다음 디테일하게 그려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마찬가지. 전체를 먼저 그리세요. 물론 나중에 가면 전체를 보고 디테일하게 조금씩 그려 나가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전체를 먼저 그립니다. 전체 크기가 각각 100mm죠. 그러니까 100mm를 그리시면 돼요. 가로 100, 세로 100짜리 사각형을 먼저 그리시면 돼요. 도면을 볼 때 항상 전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제가 몇 가지 방법으로 그릴 겁니다. 골뱅이 100,0, 골뱅이 0,100, 골뱅이 마이너스 100,0, 클로즈, 라인, 골뱅이 100이 0도, 100이 90도, 100이 180도, 클로즈. 다시 상대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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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다시요. 라인 길게. 옵셋 100mm. 트림.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보시죠. 결국은 뭐예요? 맨 오른쪽, 그죠? 제일 마지막 방법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방법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숫자에 유념하세요. 가장 큰 숫자. 100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40이 큰 숫자죠. 근데 40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40mm를 옵셋하면 돼요. 옵셋 40mm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금방 모양이 잡힙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골뱅이 40만큼 0도, 10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4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4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40만큼 0도, 4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마지막은 클로즈.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좌표 없이 그렸고 얘는 좌표로 그렸습니다. 어느 게 더 편한 거예요? 결국은 좌표 없이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자꾸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도 괜찮지만 좌표 없이 그리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작은 숫자를 찾아보면 되죠. 여기 13mm. 그래서 옵셋 13mm를 각각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네요. 트림. 여기서부터 하나씩 클릭하셔도 되고 길게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펜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렇게 집 모양이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체 크기를 살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에 60을 더하니까 16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0.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역시 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좌표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100만큼 0도, 그다음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그 다음에 상대 좌표예요.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60만큼 180도. 그 다음 다시 또 상대 좌표입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자, 20만큼 마이너스 90도, 30만큼 0도, 마지막은 클로즈. 맞나요? 자, 그럼 좌표 없이 그리는 방법입니다. 라인. 선을 어떻게 해요? 그냥 길게 그려요. 자, 길게 그려졌나요? 그 다음에 옵셋입니다. 옵셋. 전체를 그리세요. 160. 다시 옵셋 80. 자, 전체 그려졌나요? 트림. 자, 전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옵셋 30. 위로 30. 좌우로 30.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여기 이 선들은 어떻게 지워요? 트림으로 지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옵셋 30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다시 한번 50 이렇게요. 트림으로 지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선들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도 지워야 돼요. 여기 도면에 없잖아요. 그리고 삭제. 그러면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오스냅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라인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다시 라인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자, 이 도면 그릴 때 어떤가요? 좌표 썼나요? 안 썼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선은 길게 그리고 넘치면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르면 익스텐드로 늘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옵셋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선은 어떤 역할이 되는 건가요? 이 선의 역할은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라인에서 미리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은 점의 위치를, 이 선은 이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선이죠. 그러니까 옵셋을 한다는 얘기는 전체 윤곽을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기준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제공해주고 나머지 트림하셔도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아직 중간에 원 더 그려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려봅니다. 내용을 보면 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조건이 뭐예요?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고 반지름. 원을 그릴 때 조건들 있죠.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2점, 3점, 접하고 반지름. 그럼 어떤 조건에 맞나요? 접하고 반지름이죠. 이해되시나요? 주어진 조건을 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얘는 뭔가요? 중심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얘는 중심 반지름. 얘는 어떤가요? 접하고 반지름. 그러면 서클 TTR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도면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원의 조건을 찾아봐야 됩니다. 비교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서클 TTR,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고 그 다음 반지름 5 엔터. 다시요. 서클 TTR, 여기 선에 접하고 여기 선에 접하고 반지름 5. 5라는 값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엔터.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접하고 이번엔 반지름이 달라지죠? 10 엔터. 다시 서클 TTR, 접하고 엔터. 자, 이 선의 위치, 이 원의 위치는 이 선에서 50mm입니다. 즉 중간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이니까 이 선의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40mm. 여기 교차점 있죠? 서클 교차점 클릭해 주시고, 자,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20이네요. 20 엔터. 그럼 다 그려진 거 맞나요? 자, 원까지 다 그려보시죠. 자, 이 과제물은 좀 독특해요. 전체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건 요 사선입니다. 요 선들이에요. 이 원에 반지름이 없죠. 반지름 치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반지름으로 그려진 게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여기 꼭지점들이 다 맞닿아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근데 서클을 보면 4점을 통과하는 원은 없죠. 2점을 통과하거나 3점을 통과하거나. 얘는 2점을 통과하는 원이 되기도 하고 3점을 통과하는 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사각형이거든요. 정사각형이니까 2점도 되고 3점도 돼요. 그렇다면 먼저 얘를 그리셔야 돼요. 20, 50, 70이네요. 가로 세로가 70인 정사각형. 라인
그 다음 옵셋 70. 자, 그 다음 선 삐죽삐죽 나왔으니까 트림. 자, 그 다음 20mm죠. 자, 옵셋 20mm. 그 다음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지우면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려야죠. 이 원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 원을 그려야 이 조그만 원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 원을 그릴 때 아까 설명드렸듯이 2포인트나 3포인트 다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서클 2포인트. 2포인트로 할 거면 여기 꼭지점과 대각선으로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서클 2포인트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3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 3포인트 그 다음에 이렇게요. 꼭지점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3개만 클릭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3개를 클릭하시면 이 큰 원이 그려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TTR입니다. 반지름 5mm죠? 서클, TTR, 큰원, 선, 반지름 5, 서클 TTR, 아이고, 5, 서클 TTR,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이 원의 중심에서 그리시면 됩니다. 서클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5 엔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 3포인트 되고 2포인트 되고 서클 2포인트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서클 3포인트 점 3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곰곰이 따져보죠. 2포인트가 편한가요? 3포인트가 편한가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릴 때는 2포인트가 조금 더 편한 거죠. 한번 덜 클릭하는 거니까. 그럼 서클 2포인트 다시 서클 2포인트. 자,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계속 서클을 쓰고 있죠. 여기 명령어를 안 쓰는 겁니다. 여기에다 명령어를 안 쓰고 그냥 엔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쓴 명령어가 다시 실행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명령어 안 썼죠? 그냥 엔터. 그럼 서클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여기다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엔터. 자,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쓴 게 라인이죠. 엔터. 라인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커맨드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다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서클을 쓰잖아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여기 5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시 서클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그 다음 TTR은 단축 명령어가 T니까 T 엔터. 그 다음에 클릭 기본값 5가 들어가 있죠. 그냥 엔터. 엔터 T 클릭 엔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 T 엔터 클릭 엔터. 엔터 T 엔터 클릭 엔터. 그럼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거죠. 이걸 더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은 중심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 과제물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이 하나 나옵니다. 설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 하나, 바로 얘예요. 여기 보시면 선의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식 명칭은 1.쇠선이라고 부릅니다. 1.쇠선이라고 부르고 번역해서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요. 다시 보세요. 그리고 정식 명칭은 1.쇠선입니다. 그리고 중심선이라고 불러요. 저 1.쇠선이 한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다 한자예요. 그래서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선을 쇠자가 깨트릴 쇠자입니다. 부술 쇠자예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다시 보시면 중간중간에 점이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2점 쇠선도 있습니다. 선을 깨트려서 점을 2개 넣은 거. 그게 2점 쇠선이에요. 얘는 1점 쇠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1점 쇠선의 역할이 뭐냐면 사물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이건 가상선이에요. 중심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나중에 얘네 이런 도면을 그릴 거란 말이죠. 근데 벽체의 중심선을 그려야 돼요. 벽체의 중심선을 그립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설계할 땐 그립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해 주세요. 이런 뜻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같은 도면은 중심선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중심선부터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체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고 중심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를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도면 그릴 때요. 이런 인테리어 도면 있잖아요. 건물 도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도면에 중심선을 쫙 그려놓고 그 다음에 벽체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이 중요한 선입니다. 도면에서는 중심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의 기준이 되는 선이 중심선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선이 여길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심선은 이 원의 중심이에요. 원의 중심이고요. 보세요.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치수가 이렇게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치수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도면을 보고 치수선의 움직임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치수선은 양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심선이 중요한 선이니까 중심선을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선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전체로 선 그리고 이렇게 도면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도면을 읽는다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선을 잘 파악하시면 도면이 보여요. 그리고 전체 윤곽을 파악하시면 도면 내용이 보여요. 보세요. 여기 중심선이 여기 있죠. 근데 크기가 얼마인가요? 100mm죠. 그렇다면 이 중심에서 이쪽으로 50mm, 이 아래쪽으로 50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항상 도면을 볼 때 중심선이 없으면 전체 윤곽을 먼저 그리시고 중심선이 있으면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지우고 라인. 얘가 이제 중심선입니다. 길게 그리세요. 길게 그립니다. 상관없어요. 중심선입니다. 이쪽으로 20mm, 그 다음에 150mm.
자, 옵셋을 쓰면 되겠죠. 옵셋, 엔터. CAD가 물어봐요. 얼마? 20. 그리고 엔터. 선택하고 왼쪽 방향으로 한번 클릭. 이 선이 이쪽으로 150이죠. 옵셋 간격은 150.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다시 이 선이 위로 아래로 50씩. 이해되시죠?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선의 역할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100mm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이니까 위로 50, 아래로 50. 옵셋 50,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자,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윤곽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잘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 여기 선까지 20mm, 10mm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요. 옵셋 10mm 이렇게요. 자, 그 다음 18mm죠. 여기서 18mm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선을 다시 그릴까요? 아니요. 그냥 옵셋 하시면 됩니다. 옵셋 한 다음에 지우시면 돼요. 이때 하는 옵셋은 기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자를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옵셋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요. 옵셋 18mm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림으로 지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 18mm가 완성됐죠. 그럼 이 선은 필요한 선인가요? 필요 없는 선인가요? 필요 없는 선이죠. 이렇게 트림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주는 것도 옵셋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도면에다 그리는 건 어때요? 한번 그리고 지우면 자국이 남아요. 근데 CAD는요.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준을 그리고 얼마든지 트림안이라고 이렇게 다 복사하고 그리고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상대극차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몇 도인가요? 10도죠. 우리는 0도부터 따진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0도예요. 그럼 여기는 180도예요. 여기는 몇 도일까요? 억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10도니까 여기도 10도. 다시 말하면 이 선의 방향은 몇 도예요? 190도. 이때 사선은 선의 길이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건 정확한 수치를 몰라요. 그래서 길게 그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 선의 길이를 알고 싶다면 코사인을 쓰시면 되겠네요. 코사인 10도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코사인 10도죠? 이렇게. 이거 코사인이죠? 맞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죠? 이렇게 하면 이건 사인이고 이렇게 가면 이건 탄젠트죠? 코사인 10도는 130도 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의 길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그리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요. 선을 그립니다. 라인. 여기 끝점에서 선의 길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골뱅이 선의 길이를 내가 140mm로 길게 줍니다. 엔터래. 그리고 오른쪽이 더 크다. 190도 방향으로. 이렇게요. 선을 길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선이 그려진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0도예요. 여기는 180도입니다. 여기가 10도니까 여기도 10도가 됩니다. 억각에 의해서 이렇게 억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의 방향은 몇 도인가요? 170도. 10mm를 빼야 되는 거죠. 자, 라인 꼭지점 클릭하고 골뱅이 선의 길이를 몰라요. 140mm. 이건 제 마음대로 쓴 겁니다. 최소한 몇 mm예요? 130보단 길어야죠. 왜 130보다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구나. 120이네요. 그죠? 여기가 30이니까 여기 50이고 여기가 120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120보다 길게 주시면 돼요. 140mm가 170도 방향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자르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조그만 원 있죠? 이 조그만 원부터 그리면서 시작합니다. 반지름 10mm네요. 자, 서클. 그 다음 중심점은 여기 교차점. 반지름은 10mm. 이렇게요.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진 다 뭐냐면 여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다시요.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다시요. 계속 클릭하시면 돼요. 명령어 누르고 클릭하고. 이건 답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요. 선, 원, 선. 네, 이렇게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완성됐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이 과제물이요. 크기를 보면 12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선의 길이가 안 나와 있죠. 여기 선의 길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사선이잖아요. 사선이니까 선의 길이를 알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의 길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 길이가 120이고 52라는 것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길이를 먼저 지정합니다. 라인, 자, 옵셋 52mm, 높이가 52mm죠. 지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 옵셋 120. 자, 트림으로 자르고. 다만 여기가 83도입니다. 자, 0도에서부터 몇 도인가요? 97도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라인, 골뱅이. 선의 길이는 52보다 더 길게 쓰시면 돼요. 60만큼 97도 방향.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전체 큰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얘네들, 얘네를 그리고 그 다음 얘네들을 그리시면 돼요. 자, 간격을 그대로 다 띄우시면 됩니다. 옵셋 11mm 밑으로, 다시 26mm, 다시 또 밑으로, 15mm, 31.5mm, 28.5mm. 자, 이 부분은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교차점으로 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이 위에 여기는 28.5mm, 여기는 31.5mm.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자, 선을 지웁니다. 얘를 안 지웠어요. 왜냐하면 두 개의 높이가 똑같아요.
요 위치가 똑같아요. 둘 다. 일부러 안 지운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꼭지점에서 13.5mm 떨어져 있다고 돼 있네요. 그죠?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 라인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냥 수직으로 그리시면 돼요. 옵셋 13.5mm, 그 다음 28.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그려진 겁니다. 다행히 여기가 0도예요. 다행히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라인 꼭지점 클릭하고 골뱅이 30만큼 116도. 여기서부터 밑으로 선을 내립니다. 옵셋 12mm. 자, 나머지는 전부 다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그럼 완성됐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치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128이고요. 42에 15를 더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굳이 더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실까요? 라인. 자, 길게요. 그 다음, 없네요. 네,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네요. 여기는 치수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요. 옵셋 128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8mm. 옵셋 42mm.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가야 됩니다. 15mm. 이렇게요. 어떤가요? 저는 트림 그때그때 하죠? 트림은 그냥 그때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면 보기 편해요. 이거 트림을 한 번에 몰아서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도면 이게 무슨 선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림은 그냥 그때그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49, 15, 45. 자, 옵셋 49mm. 다시 옵셋 15mm, 45mm. 자, 바로 여기가 중심점이 되고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서클 반지름 15mm. 이렇게요. 그 트림으로 바로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없어질 부분들 빨리 정리해서 치웁니다. 여기서부터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0도예요. 120도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그대로 120도 쓰시면 됩니다. 라인. 자, 선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30만큼 120도 방향. 30이 모자르네요. 언두. 골뱅이 40만큼 120도. 네.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모양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 있죠? 원의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옵셋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옵셋 26mm, 옵셋 22mm, 서클 반지름 7.5mm. 자, 얘는 지우고요. 다시 이 중심선의 위치가 16mm. 그 다음 19, 45. 자, 옵셋 16mm. 다시 옵셋 19. 다시 45. 바로 여기에 교차점에 원이 그려지는데 그 원의 반지름이 5mm. 서클 교차점 클릭하고 5mm. 여기도 교차점 클릭하고 5mm.
이거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 중심선이죠. 근데 여기 선이 중심선과 나란하죠. 이럴 때 옵셋 쓰시면 됩니다. 옵셋 5mm 이렇게요. 옵셋 쓰셔도 됩니다. 중심선과 나란하면 옵셋을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젠트가 맞춰져요. 자, 나머지 얘네들 지우고 트림으로 잘라봅니다. 자,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과제물을 할 겁니다. 근데 이과제물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전체 크기가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길이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냥 길게 이렇게 그려놓고 모양을 맞춰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밑으로 잘라나가 보도록 하죠. 트림. 보시면 순서대로 그냥 10mm, 42mm, 4mm. 옵셋 10mm, 42mm, 4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높이는 이만큼이에요. 자, 위쪽부터 맞춰 나갑니다. 65고 그 다음에 그냥 쭉 그리면 돼요. 옵셋 65mm. 그러면 이제 트림으로 그냥 선 정리해 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위쪽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아래쪽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아래쪽 부분은 시작점의 위치가 여기에요. 4mm 옵셋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여기서부터 그리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2mm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42가 아니고 46입니다. 이해되셨나요? 2mm에, 그러니까 42에 6을 더하니까 46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6입니다. 42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옵셋 4mm, 다시 옵셋 66mm,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4mm. 트림으로 잘라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각도가 105도예요. 여기가 0도죠. 그러니까 0도에서 나오는 각도는 그냥 쓰시면 돼요. 라인, 여기서부터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100mm 가 105도 방향으로. 자, 트림으로 지우면 이렇게 전체 모양이 나옵니다. 얘를 안 지웠어요. 왜 안 지웠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옵셋 18mm, 자, 24mm, 그 다음 18mm, 서클 반지름 5mm, 옵셋 5mm, 트림, 자, 이런 모습이죠. 여기 지우고, 그 다음 이 끝에서 5mm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길게. 옵셋 5mm, 그 다음 다시 한번 옵셋
34.5mm. 바로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6.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디귿자를 먼저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리셔야 형상이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 과제물이에요. 자, 라인 길게, 그 다음 길게, 옵셋 62mm. 자, 이렇게 디귿자를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옵셋 30, 39, 41. 이게 전체 크기입니다. 요만큼은 상대 극좌표로 그리셔야 돼요. 요게 전체 크기예요. 30, 39, 41. 자, 보세요. 원이죠. 원의 중심에서 수평까지. 여기가 결국은 얼마예요? 39요. 그 다음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다 끊어냅니다. 서클 반지름 39, 다시 서클 반지름 22.5. 자, 그 다음 여기 각도가 65도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가 0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65도 사용하면 됩니다. 라인 꼭지점에서 골뱅이 39mm만큼 65도. 이 원의 반지름이 39니까 39mm를 쓰시면 돼요.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그리고 라인 여기 꼭지점에서 칠판에 써 있는 대로 10mm만큼 마이너스 42도. 그 다음 길이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100mm만큼 101도.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고요. 옵셋 12mm, 13mm. 서클 지름으로 나와 있네요. 다이아메타 14mm. 자,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